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불교 심리학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상담 심리죠. 먼저 교재를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재는 공유 화면에 여러분들 교재 44쪽에 14페이지 보면 내 몸, 마음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이 뇌와 몸은 관련이 있을까? 몸과 마음은 관계 있을까? 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관계 있죠. 관계 있는 것은 그 큰 틀에 보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은 우주 안에 있다. 인정합니까? 예, 우주 안에 다 있다. 그럼 우주 중에서 우리 지구 있잖아요. 지구 안에서 모든 동식물이나 그 다음에 일반 무생물도 다 지구 속에 있잖아요. 지구에 하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이고 하다 보면 내 몸이 있어요. 내 몸 안에 무수한 장부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장부들은 내 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부를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머리에 있는 내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특히 뇌에 많은 영향이 있잖아요. 뇌 속에 여러 가지 신경계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뇌와 마음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 마음의 병이 들면 몸도 병이 들고 몸이 병이 들면 마음도 병이 들기 쉽고 그럼 거꾸로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예, 평안하게 수양을 하면 거꾸로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고치려면 우리 습관, 말, 말을 긍정적인 말을 자꾸 사용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사용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마음을 따라서 모두 달라진다? 네, 몸도 달라진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자. 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해봅니다. 34번의 운동과 피로의 관계. 가만히 있는 게 더 피곤하답니다. 뭔가를 갖다가 오히려 집에 계속 쉬고 있으면요. 몸이 편안할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재밌는 걸 해야 하면 절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재밌는 거 하면. 재밌고 자기 좋아하면 막 엔도핀 나오잖아요. 그럼 하고 나면 막 기분 즐거운 거야. 근데 계속 쉬는 거, 뭐 쉬는 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쉬는 거 있고 나중에 따분해지고, 지루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음, 뇌와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뇌와 심신에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더 쉽게 피로해진답니다. 그래서 잠은 잘수록 계속 잠은 자서 피곤해가 매일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눕는 부분에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등. 거기 계속, 그거는 계속해서 등이 꽉 눌려 있잖아요. 근데 막 움직이고 막 이러면은 그때그때마다 경직되는 부분이 적잖아요. 발바닥만 좀 그렇지. 근육이 경직되고 혈류도 올라가지 않는다. 스트레칭에 보면요. 정적인 스트레칭이 있어요. 정적인 스트레칭이 저기고 가만 쓴 자세에서 앞으로 구부리는 거. 다리 벌리는 것처럼 반동을 움직이지 않고 하는 거죠. 동적인 스트레칭은 막 움직이면서 국민체조처럼 탄력과 반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90분 정도 앉아있다가 잠시 휴식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며 몸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앉아서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가장 좋은 스트레칭은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몸을. 좀 다른 사람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흔들 그 다음에 목 목. 가만히 앉아 하는 목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호흡과 동시에 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목 운동할 때는 우리는 불교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명상을 동시에 넣어가지고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자, 고개 숙이잖아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고 내쉽니다. 의식을 대고 나면 목 뒤에 목이 펴진 곳에 의식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면 반대쪽에
숙인 반대쪽에다 의식을 둡니다. 요 정도 돌아가면 이쪽에다 의식을 두고, 뒤로 돌아오면 여기다 의식을 두고, 완전 젖히면 앞에다가 의식을 둡니다. 그렇게 젖히는 반대쪽에, 젖혀지는 반대쪽에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여기다, 당기는 곳에, 펴지는 곳에. 펴지는 곳이 뭐냐면 스트레칭 할 때 있잖아요. 쫙 늘리는 거예요. 자, 늘리는 곳에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그것이 불교식 스트레칭 법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 당겨졌지요. 여기 의식을 둔다.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다 의식을 둔다. 이렇게 왼쪽에 들으면 여기다 측면 의식을 둔다. 앞으로 들면 뒤에다 의식을 둔다. 이런 식으로. 자, 목 운동을 하면서 스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따라가면서 두 바퀴 돌면서 의식을 둡니다. 팽팽하게 당겨지는 곳에 의식을 둡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식하는 부분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도 그 대상에 따라서 변화함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관찰법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숙이면서 팽팽하게 당겨지는 곳에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천천히 집중을 하면서 당겨지는 곳에 내 마음을 집중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똑바로 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숙입니다. 앞으로 고개를. 잘 안 되면은 앞에 손으로 왼손으로 머리를 쭉 들고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잘 내려갑니다. 잘 내려가죠? 이때 뒤쪽에 있는 나의 목 부분 당기는 부분을 힘줄과 같이 쭉 느껴봅니다. 숨 들어 마시고 바로 한 번 더 쭉 내립니다. 그래서 내 정신을 집중 어디다 둔다고요? 머리 뒤쪽에다가 당겨지는 부분에 어쨌든 당겨지는 곳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자, 바로 세우고 뒤로 돌릴 때 뒤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턱을 밀어요. 쫙 밀었고요. 그러면 턱이 당겨지면서 느끼고 어깨도 이렇게 내 마음 모든 게 바로 한 번 더 밀어봅니다. 엄청 시원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턱을 이렇게 손으로 밀어요. 쭉 해서 느끼고, 내 몸 전체를 느끼고, 바로. 자, 좀 더 배워서 그런지 어디를 할까요? 왼쪽이요. 왼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자, 왼쪽으로 눕히면서 쭉 당깁니다. 천천히. 자, 반대쪽에 팽팽하게 당겨 오른쪽 측면, 목 측면을 이렇게 느끼면서 당기는 부분을 느껴봅니다. 바로 천천히 세우시고, 자, 반대 손으로 잡고 천천히 머리를 바로 천천히 바로.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 정도만 해도 아주 맑지요? 이제 조금 더 알리죠. 측면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죠. 요쪽 측면을 이렇게 전체를 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목으로부터 모든 정신경이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이걸 다선이라고 앉아서 하는 운동 중에 아까 그 다른 것도 많지만 아침에 누워서 하는 운동 같은 거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누워서 하는 운동을 무슨 운동? 와공이에요. 와공. 앉아서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좌공. 서서 하면 이공이 되겠죠. 예, 그게 와공, 좌공. 이거는 불교에 선을 붙여가지고 누워서 하면 와선. 그 다음에 앉으면 좌선. 서면 입선. 그러다 하면서 하면 행선이라고 해요. 행공. 그런데 이제 공을 붙이면, 선 대신 공을 붙이면 걸어가면서 하면 행공이라고 해요. 공은 어디서 주로 하느냐 하면은 선도 수련.
우리가 선도 수련회 할 때 공을 붙입니다. 이 공부거든. 마음과 심신 공부거든. 공부를 버리고. 그 절에서는 공을 빼버리고 선을 붙입니다. 그러면 다 선이 돼요. 선과 공은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조금 목적이 좀 틀려서 그렇지 사실은 내용은 같다. 재밌나요? 네, 이렇게 해서 습관의 의욕.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생긴 8가지 극적인 변화가 생겼대요. 자, 헬스클럽에서 다니면서 생긴 8가지 극적 변화. 1. 스트레스 감소. 2. 담배나 알코올, 카페인 섭취량 감소. 3. 감정 조절이 가능해지다. 네 번째, 집안일을 자발적으로 한다. 좀 전에 우리가 한 스트레칭이 다 들어갑니다. 헬스장에 들어가는 거는 앉아서 우리 행동이나 와공이 다 똑같아요. 약속을 지키게 된다. 건강한 식생활을 하게 된다. 낭비가 줄어든다. 학습 습관이 좋아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 하나로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규칙적이면 절대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자. 큰 밥 먹고 환경을 확 바꾸면 습관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임이 그동안에 우리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런 평상시에 이 생활선이라든지 또 간단간단한 생활 본문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동아리식으로 오늘 우리 그 카톡 단톡방 있잖아요. 이런 데서 모여서 이렇게 하면은 가끔 스님이 동영상을 조금 전에 우리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지금 여러분들 좋은 것 말씀을 앞으로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공유를 하시면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참 좋은 모임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수행도 하고 좋은 날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간혹 가다가 제가 특강 다음에 올려드려요. 우리 평생 회원이요. 같이 우리 도반이야 도반. 자, 그래서 큰맘 먹고 환경을 확 바꾸면 습관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다. 환경을 바꾼다는 말은 내 주변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이런 운동을 해보잖아요. 이런 운동을 해보는 이것들이 환경을 바꾸는 거야. 그럼으로써 나는 뭐가 돼요? 습관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내 육체와 몸이 건강해야 될 것이다. 정신과 육체, 병든 마음에서 온다는 과학적 근거. 정신과 육체, 병든 마음에서 온다는 과학적 근거. 중국의 베이징의 대일루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타적 행동을 한 경우 실험해봤습니다. 뇌의 복내측 전두전야의 전두를 아픈 자예요. 활성화된 불쾌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근데 불쾌한 통증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좋은 일을 했어.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그냥 기쁘잖아. 그럼 이거 순간적으로 통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연구를 해볼. 자, 역사 속에 나이팅게일이죠. 크림 전쟁 종군을 했는데 한마디로 부상당한 병사의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이죠. 이 평소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도 그 전쟁 중에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중에 계속 그 백의 천사가 군인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자기의 그 아픔을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플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뇌의 메커니즘 아마도 우리 그 두 분께서도 뭐 건강응원 하시거나 할 때 누군가 도움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을 두고 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두고 그걸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나에 대한 좋은 물질도 나올 것이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게 우리 병은 마음에서 온다 하는 말씀.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돕다 보면 자신의 통증은 잃는다. 심장병이 잃는다. 90까지 생존했답니다. 백의 천사가. 나이팅게일께서 90까지 사신 그 당시 90은 엄청 오래 사신 거거든요. 병은 마음에서 온다. 심리학의 대가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아주 대단한 심리학자입니다.
이 아들러가 뭐라고 했냐면 패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스스로 병에 걸린다. 병에 걸리는 거는 뭐 패배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어, 아프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을 테란다는 핑계를 대고 안전지대로 피신해서 아파버리는 거예요. 패배하기 위해서 아픈 거예요. 자기 핑계로. 이유를 댑니다. 나 지금 아프지 않아. 그래서 못하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병이 걸리는 겁니다. 나 지금 아프잖아. 나 지금 아프잖아. 나 아프니까 그가 못하는 거야. 하고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병이 걸립니다. 이 핑계 걸리는 병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 같아. 뇌와 심신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강한 집중력과 긍정 태도는 질병과 통증을 날려버립니다. 그게 강한 집중력, 긍정, 그래서 보통 보면 미국에서 이 명상이 있잖아요. 명상 프로그램을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보통 통증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통증병이 굉장히 통증이 있는 분 있잖아요. 통증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해봤더니 뭐 이런 주사 일시적이고 계속 주면 중독돼 보잖아요. 근데 명상을 시켰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계속해서 부분적인 뭐 정신적인 통증은 물론 육체적인 통증까지도 사라지겠다. 계속 오래 하니까 심지어 심장에서 오는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도 치유가 되나. 우리 제 그 동생 스님이 상당히 최근에 엄청 몸이 많이 아파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하시고 가수했더니 정말로 씻은 듯이 그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몸과 마음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 걸 여기서 의사들이 증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허용량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하는 생각 사람은 병에 걸리시다. 당연히 이래야지 하면 안 된다. 들어봅니다.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기엔 베이샤스가 현대인 5명 중에 1명, 20%가 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정신을 앓고 있다. 5명 중에 1명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20%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우울증이나 안 그러면 의심병 같은 거 있잖아요.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나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계속 걱정한다는 겁니다. 자, 우울증과 관련된 설문조 해봤습니다. 건강한 그룹 있잖아요. 건강한 그룹도 갈등을 가진 경우가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도 설문조사 해보니 자기가 34.5%가 좀 답답하다거나 뭐 그러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근데 우울증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갈등 가진 경우가 98.3이랍니다. 보통 우리 건강한 그룹도 보면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갈등 가진 사람 많은데 우울증 알고 있는 사람은 68.3%고요. 이 경우 자살 시도한 사람은 86% 나타납니다. 우울증인 사람이 자살을 할 확률이 86%. 자살 시도한 사람의 86%가 우울증 알았다. 특히 현실과 이상 사이 괴리가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이 클수록 바람도 함께 커집니다. 이 때문에 이상과 현사에 큰 괴리감을 느낍니다. 우리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는 집단이 가장 많은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정치인들. 그 사람들은 이상이 이렇게 목표를 하고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럼 뭐냐? 정신적인 병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확정 편안적 생각을 가져요. 확정 편안적 생각은 신경증적 정신병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은 다 죽여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 알죠, 제가? 이게 확정 편안적인 생각이고 정신병적 병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정신병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정치 집단에는 많다고요.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정치가 지도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푸틴 그런 분들 정말로 딱 그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안이 클수록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남을 미워하니까. 이 때문에 이상과 현상에 큰 괴리감을 느낍니다. 괴리감은 불안의 크기를 알려주기로 괴리감은 불안의 크기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바로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은 걸 자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상을 넘기는 이상을 부리는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래 좋겠다 하는 거라. 아니 현실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병이 들으시단 말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크고 바라는 마음은 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꿈꿉니다. 네. 그 속에서 삽니다. 망상. 망상 재밌잖아요. 근데 그 망상은 실제 현실에서 이루도록 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망상 속에 일어났다고 실제 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들 다칩니다. 푸틴 보세요. 자기가 망상 가지고 한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몇 년간 사람은 죽잖아요. 망상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히틀러의 망상병 어떻고요? 전 세계적으로 망상병이 걸린 사람, 진시황, 징기스칸, 이런 영웅들 때문에 망상 그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영웅이라 생각하고 막 무상화시키지 모르지만 무상화시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인에게 평소 말투에 뭐뭐 해야 해, 뭐뭐 해야 해, 뭐뭐 해야 해 하면서 나를 자중하면서 사용하면서 회의석상에서 자기가 계속 이 얘기만 떠든단 말이야. 어? 한 시간 동안 계속 이거만 떠들어.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 평소 이상적인 기준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 이를 집착하면 스님들이 하는 확정편향적 사고로 됩니다. 이 확정편향 사고는 정신이 불건전한 증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스스로 경계해야 돼. 자기 스스로 경계해야 돼. 불안이 커지면 자동적 사고라는 따라 자동적 사고. 자동적 사고면 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 사고 일어나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가상세계에 놀고 있는데 실제 그걸 갖다가 현실에서 눕니다. 아니 가상세계 놀다가 실제 나가지고 애들 나가지고 애들 쏘고 그러잖아요. 가상이 현실이 현실 가상이 모른다니까. 무섭죠? 그런 걸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운전하고 응. 밖에 나서 똑같아. 그 평상시에 가상적인 그런 거 자꾸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이 그래 자동차 사고는 이 학적인 편한테 사고를 부추기는 유튜브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보니까 아까 저기 AI식으로 그것만 나오잖아. 자기가 보는 세계는 다 그건 거야. 맞아, 이거 맞아. 이거 하고 있지 않니, 이거? 일단 이대로 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실행에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타인과 사수와 말다툼을 할 때 나는 잘 지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거 참 문제죠. 타인과 사수한다면 내한테 잘 지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 톡에 답장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는 왕따네. 이렇게 사실을 확대해서 갔어. 사실은 확대해서 안 해도 순 가끔 가다가 이게 무슨 걸 보내잖아요. 그 답장이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안 오는 분도 계세요. 안 오는 분들에 의해서 그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죠? 근데 보통은 잘된 사람은 내가 이거 아무 답장도 없고 이거 뭐야 이거 나 하지 말아야 돼 말아야 돼 식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갖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군 하며 편안하게 생각해요.
나 아닌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성과 기준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나는 이상과 현실은 나의 경우에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참 있구나. 바라는 마음이 많구만. 내 속으로 자동사고로 마음속에 했으면 좋겠어. 됐으면 좋겠어. 막 나오면은 그래. 내가 바라는 그런 마음을 또 하고 있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지. 이렇게 현실을 자꾸만 대비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뭘 인정됩니까? 나의 그 이상도 인정해주고, 응? 나 이상 이런 이상이 있구나. 근데 현실은 이렇지. 차이가 있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내가 우울한 마음이 났구나. 음. 그러면 스스로 용서하는 마음이 납니다. 메커니즘을 알면 허용 행동도 납니다. 요새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유시민이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들어보면 상대편 마음을 다 인정해줘요. 맞아요. 그 입장에서 알아요.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본인은 그런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다가도, 너 내 생각이 다르구나. 굉장하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게 좋은 대화법이고, 서로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너 계속 공격했잖아요. 공격하면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당신과 내 생각이 틀린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자꾸만 체크해 주는 것이 훌륭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8번, 또 나와 행복 추구. 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만 계속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생각. 그래. 너는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는 유지민이가 막 한쪽막에 파더니 요새는 상대편까지만 인정해 주는 말을 막 하면서 요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주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가? 말을. 그래서 이제 유수민이가 업그레이드 됐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네. 이제는 말씀도 유효하시게 하시고, 상대편을만 인정하시고, 막 그래. 옛날에는 막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많이 유효하더라고. 그런 걸 배워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나 쾌적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람이 불안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안의 감정이 없으면 행복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늘 불안하고 늘 예, 사람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불안합니다. 왜? 죽음으로 향해서 가니까. 그래서 늘 불안한데 이렇게 불안한 것이 인생이야 하고 인정을 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 불안하지 아니하려고 막 놀러 가요.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몰입하면 그게 다른 사람 눈에 보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불안한 거 얘기가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불안의 감정이기 때문에 9가지 긍정적인 감정과 9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경험하는가를 묻고 경험한 감정과 행복의 현재의 행복감 비교 결과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해를 다 주잖아요. 이런 행복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 무슨 말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화엄경이라는 좋은 큰 병이 있어요. 거기에 품에 입법대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그 품에 선제동자가 떠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떠나요. 50명의 선지시들을 만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할 때마다 하나씩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와 같은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제동자. 그게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그 어떤 실질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있잖아요. 상대를 이해를 해주면서 그 일어나는 어떤 모든 것을 다 내가 수용을 한다면 내 마음이 커질 거죠. 마음이 커지면 돼. 내 마음이 뭐든가 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커지면은 그 사람은 뭐가 안 그린다? 정신적인 병이 안 그린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행복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있다. 이걸 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하는 생각을 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가 돈만 좀 있으면은 난 행복해질 것 같아.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싹 들어온다면 아니야. 사람은 건강해야 돼. 나 건강하면 좋겠어. 또 건강해지고 나니까 돈 있고 건강하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을 스님 하려고 하는 거 알죠? 저쪽 바깥에 예쁜 사람 보인다. 네. 저쪽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혼자 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재미없거든. 마약. 어, 뭐, 돈 있고, 뭐 다 있어. 다 있. 그다음부터 뭘 가지려고 그래? film. 나도 명예 좀 해볼까? 아, 정치. 권력을 한번 잡아볼까? 이래 되는 거야. 그게 끝이 없는 거래, 자기 그게. 그럼 그거 하고 자고 나면 또 반대 있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해볼까? 국회의원 하고 나니까, 나 이제 대통령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야. 끝이 없지, 인간의 끝이. 그래서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참, 이걸 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행복은 그런 게 아니더라. 행복과 기쁨을 추구해도 행복하다 안 하다. 기쁨과 쾌락을 추구해도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비틀스, 레리 비 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행복하라는 겁니다. 레리 비. 지금 여기 행복한 것. 여기까지 공부하고 7장은 보자. 좀 많나? 오늘 7장 한번 다 훑어버리고 끝내지 뭐. 자, 리셋 앤 고. 효과적인 기본 전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도 계단 오르는 것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지금 커피 리셋은 뭐냐면 머리가 과열된 사람 있잖아요. 과열된 머리를 비우는 겁니다. 깨끗하게 비우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 것보다 계단으로 막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빨리 뭐가 된다? 우리가 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을 하라는 거죠. 리셋은 과열된 머리와 마음, 스트레스나 미피로를 회복시켜 퍼포먼스를 높이는 방법인데 졸음을 끊는 방법이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도요. 10분간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더 졸음이 빨리 쫓아지더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 작업 의욕과 효율을 높이려면 약간 운동을 하는 게 약간 운동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건 제가 스님 발견했는데 우리 스님께서 이게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시다가 일어서시갖고 이렇게 돌아요. 목닥치면서. 그게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면 졸음도 안 오고 굉장히 집중도 강해지고 그런 효과입니다. 알겠죠? 그런 효과. 이건 뭐 과학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숲으로 가라. 미시간 대 메리캣 캐럴 헌트 연구진이 도시인들 대상으로 8주 동안 일주일에 3번 1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10분 이상 자연을 어떻게 한다? 접하도록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를 체크하고 4번 침을 채취했습니다. 한 번에 20분에서 30분간 자연을 접한 경우가 효과가 가장 컸답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발생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있는데 평상시보다 28.1% 낮아졌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도해지방 있잖아요. 거기서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정토사나 열반당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효과가 있다. 참여자가 스스로 고르는 자연이 좋다. 자연 좋지요? 가면서 자연을 접하고 그러고 가다가 중간에 나는 문을 꼭 닫고 막 운전하는데 스님 가세다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래 잘합니다. 예, 문 좀 열어라. 문 좀 자연을 보겠다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꼭꼭 닫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문을 갖다가 좀 열고 이렇게 자연을 갖다가 좀 접하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때로는 정처 없이
자연의 품에 안겨봅니다. 어디 뭐 계획 없어. 뭐 가다 근데 정처없이 그냥 차에 탁 내려놓고 가다가 계획이 없어. 가다가 정처없이 딱 중간에 공원에 딱 채워놓고 공원에 딱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낚기가. 스님 그런 잘 안 하는데 내 생각에 그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딱 들어도 아, 살림욕이 있네요. 살림욕 좋다. 그 다음에 휴식의 효과. 자, 질 좋은 수면은 질 좋은 휴면은 하루에 스트레스 날릴 수 있다. 보스탠드 디나 이 풀처 연구원. 수면 중에는 뇌척 수액의 순환 속도가 3.5배나 빨라진답니다. 이로 인해 뇌 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수면을 취할수록 스트레스 물질이 깨끗해져서 다음 아침 상쾌한 눈을 뜰 수 있다. 질 좋은 수면은 잠을 자자마자 팍 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분들은 잠을 자면 바로 잠이 와요. 정신적으로 불안이 걱정 있는 사람들은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걱정 때문에. 그럼 잠을 쭉 이렇게 잠을 8시간 9시간 잤는데도 잠이 먹지도 않고 피곤하잖아 오히려. 잠의 질이 문제다. 네. 자, 자기 전에 TV를 보지 말고 TV 봐요 말래요. TV 보지 말고 스트레칭하고 긴장을 풀고 잔다. 그래서 자기 전에 막 유튜브 같은 거 계속 보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아까 우리 배운 스트레칭 있잖아요. 스트레칭을 조금 하고 자보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유튜브 보다 보면 유튜브 보고 잔상이 머릿속에 남았잖아요. 꽁 시끄러워. 그러면 잠도 잘 안 와. 아유, 막 계속 그냥 막 이성이 나타나고 막 요새 같으면 뭐가 나타나요? 총 드는 사람 막 나타나고 그런 재미없잖아. 자,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게 수면이다. 주거 환경이나 잠들기 전 습관이 중요하다. 보통 스트레스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 그래요. 스트레스. 또 양치질 이거요. 규칙적으로 양치질을 하면 능률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일본 치바데 히다치 히데도치라는 연구진이 양치질은 기본 전환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작업 후에 양치질을 하면 피곤한 뇌를 활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칫솔을 펜처럼 씻고 부드럽게 닦자. 이게 칫솔을 막 펜처럼 수시로 막 이게 막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시로 펜 좀 닦으려면 칫솔이 크면 안 좋겠네요. 좀 따가만한 펜이잖아요. 이렇게 닦는 거.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한 시간을 틈타 기분 전환 발견 질병 예방에도 좋은 양치질 습관을 들여보자. 좋은 것 같네요. 양치질 입안을 적당히 자극해 양치질로 입안을 적당히 자극해 대뇌 활성을 시킨다. 양치질 습관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다. 양치 자주 해야 되겠네. 외모와 의욕.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면 능력이 올라간다. 일본 나가사키대 도이 히로카츠 연구진이 외모를 지장하면 기분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남성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성도요. 이렇게 좀 폼 잡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외모를 갖춰요. 그러면 뭐가 따라가요? 자기 의욕에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 중에 우리는 사실상 그 명절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일찌감, 일찌나 월찌감 이제 한간이 못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하면 이거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는 이걸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래. 귀여움의 효과.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보면 집중이 높아진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 히로시마대 니토노 히로시가 연구를 한 거랍니다. 학생들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하는 게 집중력 필요한 작업을 하게 하면 중간에 새끼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더니 작업 능력이 굉장히 높았답니다. 순간적으로 이쁜 강아지 있잖아요. 이쁜 강아지 예쁜 거 탁 보고는 좋다 이러잖아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요. 아들 다 컸으니까 손자가 엄청 이쁩니다. 어려운 막 일하다가 손님 보고 나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가 막 열심히 일합니다. 그걸 좀 많이 봤거든요.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여운 것을 본 사람은 주의가 집중해서 의식에 말아가지고 집중 효율이 오르는 것 서로 나타납니다.
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들이 되게 좋잖아. 아들만 눈에 여도 안 아플 정도로만 아들 하는데, 장가를 걷다가 좀 장가할 때는 좀 그런 아들 장가하면 처음에는 되게 좀 섭섭해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여치듯이 막 들어오면 며느리 믿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싹 지나가지고 이제 애기를 탁 놓잖아요. 그러면 손녀가 태어나고 손녀 하는 거 엄청 좋은 거야. 그럼 사진 찍다가 이제 다른 사람마다 우리 손녀 막 이제 부인시킨다고요. 그런 단계가 있다. 스님 그걸 많이 봤다. 노래의 효과. 스트레스 푸는 데는 노래가 효과적이라는 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방이 있던가 봐요. 우리 지하에, 우리 그 저기, 백인성 지하에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인가 뭐 술집이에요. 밤에 되면 막 소리가 막 띵까띵까 나는데 왜 피쳐 사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막 남자들이 막 춤을 듣고 막 노래 고함을 질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스트레스 부는 거네. 스트레스.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나 흥분을 억제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큰 소리로 노래할수록 코르타솔이라는 것이 떨어지고 행복 호르몬이 옥시토신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납득해 말았어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좋은 거고 코르타솔은 나쁜 겁니다. 코르타솔은 행복을 떨어뜨리는 우울하게 만드는 건가 봐요. 옥시토신. 체면 신경 쓰지 말고 노래 부르자. 목소리가 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든 컵에다가 빨대도 준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든 컵에 빨대로 하고 분다면 그럼 목소리 잘 나온대요. 그렇게 하면 온갖 기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막 했는데 이것이 우리 앞에 나오는 그 책이 우리가 몇 가지가 30 몇 가지 있죠. 이것들이 만약 행복을 향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책이 이제 내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 제목이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예요.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왜 많다고 설명했어요.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원래가 태어날 때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진입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그것이 항상 뭡니까? 유전인자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있음을 알고 불안을 잘 히트하는 사람, 잘 정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공유 중지 안 하고 계속 이어볼게요. 그러면 165페이지. 160페이지면 하단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165인데 160 들어가 pos네. 163, 164, 165 나옵니다. 자, 무지는 온갖 온갖 문제가 근원이랍니다. 자, 제 4장에서 세 가지 파괴적 정서가 따라 집착, 반감, 무지. 집착, 반감, 무지는 현대어로 표현한 겁니다. 현대 우리 사람들한테 표현말은 집착, 반감, 무지. 이거를 불교식으로 바꾸면 집착을 탐심이라 그래요. 탐. 반감은 썩냄, 진. 무지는 어리석음, 치. 이렇게. 안에 탐진치는 불교 용어죠. 탐심, 썩냄, 어리석음. 집착, 반감, 무지는 현대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정서는 이 세 가지 감정이나 느낌을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이나 느낌은 1장에서 말하는 세 가지 조건, 즉 육체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삶은 변화의 연속이며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예측을 못해.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현실이 어떻다고 현실이 진짜 본성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 봐요.
우리 이 중에서 무지야말로 온갖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아는 것 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지가, 아, 근원이다. 물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마음 모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특히 마음의 본성에 대한 무지, 자아 또는 정체성의 관념에 대한 무지는 진짜 문제다. 당신의 정체성은 뭐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나 도대체 누구야? 나는 뭐 하는 인간이야? 난 뭐야? 이렇게 해서 나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글로 써보면 나는 엄청나게 내 종류가 많아요. 자, 내 이름도 있고, 나는 누구 엄마도 있고, 누구 아내도 있고, 다 나오는데. 봤더니 나는 도대체 누구였어요? 나는 누구였어요? 봤더니 나는 누구였나고요? 나는 도대체 누구였나고요? 나는 도대체 그렇게 많은 얘기를 그 나는 누구였나고요?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힌트를 드릴게요. 그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나는 관계 속에서 지어지는 존재예요. 관계 속에서 나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고 누군가 만나면은 관계가 정해져요. 이렇게 만나면은 동생과 제자예요. 또 거꾸로 만나게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뭐가 정해진다? 나가 정해진다. 그럼 나의 실체가 있나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면 실체가 없는데 관계 속에서 계속 정해지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 나는 존재는 하지 않아. 계속 바뀌는데 맞아. 옆에 나가면 아줌마가 돼. 네. 그렇죠? 또 음식점에 들어가면 손님이 돼. 고객이 돼. 내가 물건 파면 내가 사장이 되고 파는 사람이 돼. 계속 전에 나는 변하는 거야. 잠자처럼 잠자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환자가 되고 한번 나라는 거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나는 어디서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따로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다른 말로 바꾼 불교 용어가 인연입니다. 인연이 다른 말로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가 맞춰서 나오는 것이 인연법이다. 이는 원인이고 이는 조건이잖아요. 인연과 원인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뭐 지어진다? 규정 지어진다.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면 내가 화났잖아. 화난 것은 관계 속에서 내가 화난 거야. 그럼 그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난 화난 걸 놓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지. 그 집착하는 것은 나에 집착하는 거야. 예. 가짜인 나에 집착하는 거야. 어떤 정당이,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 싶으면 그 정당이 믿게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정당과 그 정당과 나는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지. 둘 다 나쁜 거 좋을 게 없어. 생각이 문제야. 분노하는 생각 있잖아요. 왜 분노를 느꼈을까? 무지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낀 거야.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지를 깨우치면 그냥 믿고 좋은 것 없어. 그럼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결국은 그 모든 것도 무지하기 때문에 난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가면서 한번 봅니다. 특히 마음의 본성에 대한 무지, 자 또는 정체성의 관념에 대한 무지가 진짜 문제이다. 자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많은 나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이 관계 속에 정해진 나지만 나는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어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것이 두드러지고 어떤 것이 또 약한 점이 있는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관계 속에서 지어진 나잖아요. 그럼 그 나는 영원한가 안 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까지 아는 것이 정말 나를 아는 거예요. 죽게 되면 그거 다 필요 없죠? 어. 그래도 불구가 살아있을 당시에 막 그게 침착하고 울고불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는 나의 그림자에 대해 쫓고 있죠. 네, 그림자. 진짜 본성은 그런 게 아니다. 진짜 본성은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지요. 아니, 그 마음 가만히 있으면 어떤 마음이 쓰일라. 쓰일라는데 그 이렇게 하는 그 마음 본성은 고요하면, 고요함 속에서, 음? 고요함 속에서 나의 육군이 동작을 하면 6가지 경계, 이 비서시대가 그게 접촉을 하면 그래서 마음이 하나 툭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일어나면서 자동사고, 기분 나빠, 좋아 하는 자동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던 나의 습관. 자동사고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동습관이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인품이 있다 봐요. 나쁜 습관이 많이 나온 사람은 뭐예요? 인품이 없다. 말만 하면 화내고 막 부르치고 막 나쁘죠?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음. 근데 목이 많으니까 선생님 목을 마시네. 어떤 사람이 교수님은 왜 강의 중에 뭘 보고 싶지? 저 뭐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 다른 거 아니야. 아, 목이 바르셨구나.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음. 그렇게 보면 되고, 뭐야?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 방법으로. 자, 그러므로 현실이 진짜 존재하는 방식, 자신과 만물의 상대적인 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러한 정서적 장애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내뿐만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알겠죠? 모든 것은 관계. 내뿐이겠어. 세상 모든 만물은 관계에서 일어난다. 따로 말하면 뭐예요? 인연. 인연은 관계 속에 일어났잖아. 두 사람은 인연이야. 인연 속에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진짜 만물의 본성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은 첫째,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게 모든 만물의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관계하는 있잖아요. 관계하는 방식이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우리 관계가 영원해요? 변화해요? 변화하잖아. 이게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1번.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관계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응? 모든 것은 관계에서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아예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뭐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고에다가 집착, 가로 집착 하기 생깁니다. 고통은 집착의 결과입니다. 고통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집착의 동작 앞뒷면이에요. 집착하면 고가 생기는 거죠. 집착의 앞뒷면이 고. 그래서 고집은 앞뒷면이에요. 멸도도 앞뒷면이에요. 고집 앞뒷면, 멸도도 앞뒷면. 앞뒷면이 뭐냐면 그것을 고를 멸하면 집을 멸하면 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집 돼 있거든요. 고를 멸하 고가 고의 집착을 놓으면 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붙었죠. 그렇게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은 뭐라고 존재하는 방식이 존재가
삼남만 존재하지 무상이다, 변한다 하는 거. 또 뭐예요? 관계에 있다는 게. 관계에 있다는 게 무아예요. 무상 무아예요. 그걸 설명 다 해서 이미 한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1년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불교는 뭐, 불교 핵심이 뭐냐 하면 무슨가 뭐하다 하면 공부 잘한 거야. 그럼 100점짜리예요. 아, 우리 많은 공부를 했지만 마지막에 무상과 무아.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변화하고 모든 존재는 다 관계에 있더라. 존재의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본성은 뭐예요? 무아요? 무상이요. 나는 무상과 무아의 존재예요. 그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 글이 이제 나오는 거라 그 큰 원리에서 자꾸 나온다고.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나는 무수한 가하고 돼 있어요. 가짜. 그죠? 아까 했죠? 관계 속 있잖아요. 관계 속 있고. 또 무수한 관계 속 있으면서 또 뭐냐 항상 변하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는 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변하면 큰일 나요. 어린 애기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럼 내가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답 나오네, 이제. 그렇게 해서 변화해 가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마음 훈련 요약법이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매달리거나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하면, 나 지금 마음속에 뭐가 내같이 나를 붙들고 있지? 하고 하면, 지금 내가 모를 것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내가 뭐가 나의 마음을 좀 붙들게. 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나를 잡고 있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지 않은 무언가에 매달리거나 집착하고 있는. 사실 이 순간에 스님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스님은 이 공부를 금년에 이제 마치는데 내년은 내년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스님한테는 가장 큰 이제 하나의 그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논문을 써야 되니까 내년은 쉬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쉬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말하자면 스님의 법은 항상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수행자나 이런 분의 어떤 그런 고뇌라 할까? 뭐 그런 그럼 내려놔 되느냐? 내려놓으면 뭐 좋지. 이런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이게 이 순간에도 그 화두가 돼 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기도 위해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상성에 툭툭 튀어나온다고. 그것이 현재 내가 뭔가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소유에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다. 특히 집착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은 관점이나 연애에도 적용됩니다. 오랜 경험에서 생긴 각별한 의미 같은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행동하며 사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경험도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만들고 거기에 집착함으로써 불편한 감정을 전하지 않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예의를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내 회사 그만둬야 돼. 정년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실적 같은 게 따지면 막 그냥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활동한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영원한 직원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놓고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뭐 회사를 위하는 게 좋은데 자신도 생각해야 되잖아. 자신의 자신의 가족도 생각해야 되잖아. 네, 그런 측면에서 잘 조화롭게 보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국방부의 무슨 군인이야. 그러면 나는 이 영원한 군인이 아니야. 이 현재 자리 잠깐 내가 인제 따라 머물러 있는 답변.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이들 중에서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과감하게 내가 좀 정리를 할 줄 알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잘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뭐 우리는 뭐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것도 전시나 이럴 때 정말 안 따르면 안 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이거는 불법적인 일도 따라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더 큰 국민을 위해서는 그걸 멈춰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평상시에 내가 자기 마음 들여다봐야 되죠. 나 뭘 조금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무슨 그 명예욕이나 권력욕, 출세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언가를 피하거나 벗어나려는 중인가 반감일까? 이거 보세요. 불편하게 하는 것이 대상일 수도 있고 그냥 좋아하지 않는 것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감은 대개 분노와 두려움이 다르지만 여러 종류의 감정을 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 정서들을 마음이 이런 정서들로 어지러울 때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없애려고 하며 느껴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 재미죠.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불편한 정서라는 걸 알지 못하면 화와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 보고섭니다. 됐습니까? 맞아. 지금 모든 것은 내 문제야. 네. 내 가족 문제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와 나 가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막 뭐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말로 원래 나와 내 가족을 그 옛날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나를 다스리고 그 가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정치의 대도예요. 수신제가 제가 치국평천하. 중국장처럼 나를 다스리고 또 내 가족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 근데 나는 다스리지 않고 나의 가족도 다스리지 않고 상대편만 미워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 그런 얘기야. 우리 공부해보면 여기 다 나와 이 속에. 자, 화와 두려움을 다른 사람이 퍼붓게 된다. 이 모두가 헛된 일이죠. 이 헛된 일은 항상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엄중한 문책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다른 일에 일어나게 될 분명한 불필요한 정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 무지는 어떻게 배우되고 해서 요 3번은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있다가 10분 지나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